이 영상은 11분 길이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11분을 투자해 주십시오. 저희가 110분 이상의 가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면 나빠요와 쓴소리로 응징해 주십시오. 토요타. 여러분은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운 기업 같지만 가장 가까이 하기 어색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브랜드이지만 실상 토요타가 어떤 기업인지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토요타의 역사는 1907년 토요타 식직기 주식회사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창립자는 토요타 사키치입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토요타 사키치는 천재적인 공학 센스와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24세에 목화직기 제조 특허를 받았고 자신이 개발한 기계들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엔지니어로 평생을 보냈습니다. 현재 토요타 자동차를 대표하는 키워드인 까이젠, 개선 정신의 출발점이 바로 창업자 토요타 사키치의 엔지니어적인 철학입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출발이 실자고 섬유를 만드는 식직기 회사였다는 점에서 놀라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당시 섬유 자동 생산 산업은 현재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IT 산업에 해당하는 혁신적인 산업이었습니다. 당시 자동직기는 모두 영국인에 의해 발명되었는데 영국제 자동 식직기의 문제점은 높은 불량률이었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불량이 발생함에도 이를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지가 안 돼. 자동 생산 설비를 멈춤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가 큰 손해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키치는 이 문제에 집중했고 문제가 발생하는 순간 기계 동작을 정지시키는 장치를 최초로 보완했습니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당시 세계 시장을 좌지우지했던 영국 식직기 회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1917년 토요타 식직기 주식회사는 방지업기 3만 대, 직기 1,000대를 보유한 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토요타 사키치는 1930년 그의 나이 63세에 뇌일혈에서 기인한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고 그의 아들 토요타 기이치로가 토요타 식직기 주식회사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기이치로 역시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였습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도쿄 제국공과대학 졸업 후 당시 전세계 섬유 산업을 이끄는 최고 기업이었던 영국의 플랫 브라더스를 견학하면서 영국 자동 직기들의 문제점을 개선한 G형 자동 직기를 발명했습니다. 북속실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북이 교환되고 24가지 안전장치가 추가되어 있어 불량률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을 극대화했던 G형 자동 직기는 플랫 브라더스의 대단한 관심을 끌었고 85,000파운드의 특허를 양도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직후 상황을 보면 영국의 1파운드가 일본 24,000엔에 해당했습니다. 계산해보면 약 5조 5천억 엔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현재의 일본 화폐 가치와 비교해서 계산할 수는 없는 금액입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지형 방직기 특허를 판매한 자금으로 벤처 사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벤처 사업이 바로 자동차 제조업이었습니다. 토요타 기이치로는 1929년에서 1930년 사이에 유럽과 미국 장기 출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미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도쿄 제국대학에서 공학과 법학을 공부한 자본가의 아들이었던 기이치로는 일본에서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탄생한다면 그 기업을 만들 사람은 바로 나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자동차 기반 산업이 전무했습니다. 자동차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철, 구리, 목재, 유리, 수지, 고무, 전기 등 관련 기반 산업들이 보조를 해줘야 하는데 이런 생산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본과 열정만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한마디로 멍청하기 짝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기이치로는 엔진, 변속기, 세시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겠다 큰 소리쳤지만 결국 1933년 토요타가 선보인 최초의 자동차인 A1형은 주물 부품과 주철 부품만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쉐보레의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토요타 최초의 자동차인 A1형이 출시되었던 1933년 일본의 상황은 자동차 총 보유 대수가 13만 5천 대에 불과했고 그중 절반이 GM과 포드 자동차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미국은 1년 생산량만 236만 대로 일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성체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망 없는 사업에 뛰어들어 안정적인 섬유 산업까지 뒤흔들 수 있는 미친 짓이라고 모두가 반대했지만 기시로는 1937년 토요타 자동차를 설립, 최초의 대량 생산 공장인 고로모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토요타 방직의 공장 책임자였던 오노 다이이치를 토요타 자동차의 공장 책임자로 임명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인 포디즘을 뒤엎는 저스트 인 타임을 체계화한 토요타 자동차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오노 다이이치는 자동차 산업에서 일본이 미국을 이길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확신을 했는데 당시 일본의 1년 철 생산량인 600만 톤을 미국은 단 20일 만에 생산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노 다이이치는 작업 효율성을 위해 일치, 일푼과 같은 일본의 고유 단위를 자동차 엔지니어 협회의 규격으로 모두 바꾸는 작업을 했고 이때 변경한 자체 규격 나사가 현재 일본 표준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량 변화는 당장의 이익과 상관이 없었고 공구, 도면 등을 모두 변경해야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작업으로 여겨졌지만 오노 다이이치는 장기적인 효율성을 위해 이를 강행했고 토요타 자동차의 핵심으로 불리우는 저스트 인 타임, 즉 준비와 재고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과부족이 없는 생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토요타 생산의 기본으로 확립했습니다. 저스트 인 타임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이며 후방 공정의 작업원이 완성된 부품을 가지러 전방 공정으로 가는 매우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즉 생산을 위해 재고를 쌓아놓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에 맞게 부품을 만들고 이를 필요할 때마다 보충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시 듣도 보도 못한 생산 방식을 공장 노동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오노 다이이치는 슈퍼마켓 방식으로 비유를 했고 그 이후에는 잘 알려진 간판 방식으로 바꿔서 설명된 바 있습니다. 토요타 생산 방식에서 또 하나 괄목할 만한 부분은 안돈입니다. 자동차 라인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란 등을 켜서 라인을 정지시키는 것을 안돈이라고 합니다. 당시 포디즘 방식의 자동화 공장에서 라인의 가동은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공장 책임자 외에는 절대 라인을 정지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일반 노동자가 문제를 인지하고 라인을 정지시킬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매우 중대한 실수로 간주되었습니다. 둥이 넌 해고야. 하지만 토요타는 신임 노동자라도 필요에 의해 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즉 안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책임자는 그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고 빠르게 문제를 수정, 라인을 재가동시켜 불량률을 사전에 차단하고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토요타는 군수 트럭을 비롯한 군수용품을 생산했습니다. 토요타는 일본 패전 이후 군수용품을 생산했던 부서를 토요타로부터 분리했고 이 조직이 현재 일본의 VC 기업인 덴소입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아직도 덴소는 우리는 토요타의 버려진 자식들이야 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일본 군부로부터 비행기 제조 요청을 받아 연습용 엔진을 제작한 바 있으며 전후 이 조직이 토요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여파와 두 번의 대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토요타는 다시 섬유 산업으로 재기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전후 일본을 지배했던 GHQ에 의해 토요타 방직, 토요타 자동차, 덴소, 이치 범랑으로 회사가 분리되었습니다. 전쟁 이후 전범 기업들의 자동차 생산 금지 조치가 1947년 한시적으로 풀렸고 바로 이때 SA형 첫 승용차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자동차에 대한 일본인의 호응이 대단했고 그 유명한 토요펫이라는 애칭이 이때 생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기이치로는 토요펫이 토일렛과 비슷한 발음이라서 매우 당혹스러워했다는군요. 특히 전투기 엔지니어들이 대거 자동차 회사에 유입되면서 일본 자동차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미카제 전투기로 유명한 제로센 전투기 엔지니어들이 프린스 자동차에 모여 그 유명한 스카이라인을 만들어냈고 프린스 자동차가 닛산으로 합병되면서 닛산을 대표하는 스포츠카로 아직도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초기 자동차 기업들이 당시 일반적인 자동차 설계인 바디 온 프레임 방식이 아닌 유니바디, 즉 모노코크 방식으로 자동차를 설계하고
하게 되었고, 현재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유니바디 설계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는 건 역시 전후 항공기 기술자들의 공로라 볼 수 있습니다. 1949년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서서히 자동차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던 해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닛산, 토요타, 이스즈, 삼강을 중심으로 신흥업체들이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던 때였습니다. 미쓰비시는 미국 윌리스와 제휴를 통해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발동기를 제조했던 회사가 다이하스를 설립했으며, 나카지마 비행기는 스바루 자동차로, 스즈키 집게는 스즈키 자동차로, 그 유명한 혼다 기연공업이 혼다 자동차로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약속했던 11분이 다 되었습니다. 큰 소리 쳤던 것처럼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퍼뜨려 주십시오. 오토기에서 제작하는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식은 돌고 돌아야 하며 올바른 자동차 문화 확립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오토기어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상업적인 용도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토요타 히스토리 2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